까뮤 동시에가 젊은 나이 죽기 1년 전에 모네는 한 지붕에 두 여인과 함께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그 여인은 까뮤가 죽고 나서 나중에 모네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까뮤가 죽을 때 그렸던 그림 임종을 맞은 까뮤의 모네는 자신의 사인 옆에 하트를 그려 넣어 까뮤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여인이 까뮤가 죽기 전에 까뮤를 간호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남자 박쌤입니다. 오늘은 명화 속 화가들의 뮤즈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1세기 AI가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말랑말랑한 감성을 유지시켜주는 감성 윤활유입니다. 감성을 유지하는 것은 따뜻한 세상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줄 것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동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동안으로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뮤즈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술가 학문의 여신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뮤즈는 예술적 영감을 주는 창작의 원천이면서 또 힘겨운 시절을 함께 극복해주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술가에게 있어서 뮤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화가의 뮤즈들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인이 모네의 아내 까뮤 동시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모네의 작품 중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작품인데요. 자신의 아내이자 뮤즈인 까뮤와 첫째 아들 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빛의 화가였던 모네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센강이라고 말했을 만큼 밖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화창한 오후 가족과 산책을 나와서도 본인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네가 25살 때 18살 까뮤를 화가와 모델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둘은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델이라는 직업이 터부시되었기에 모네의 아버지와 르카드르 고모는 까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까뮤를 선택합니다. 그런 이유로 모네는 아버지와 고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오랜 기간 가난한 화가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까뮤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네는 까뮤를 모델로 35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고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까뮤가 둘째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1879년 32살의 젊은 나이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까뮤는 모네와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만 살다가 너무나 일찍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만약 까뮤가 모네와 함께 오래도록 살았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까뮤 입장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모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 같은 후원자 에른스트 오셰데의 사업이 망하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의 아내 알리스와 딸들을 모네에게 맡깁니다. 그때가 1878년이니까 까뮤가 죽기 1년 전의 일입니다. 모네는 한 지붕 아래에서 두 여인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까뮤가 1878년 둘째 아들 미셸을 낳고 몸이 아팠는데 결국 187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병상에 누워 있었던 까뮤의 심정입니다. 자신의 몸은 점점 더 약해만 지는데 남편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던 알리스를 보는 까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깊은 병에 걸려 자신의 육체를 그녀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까뮤는 자신이 병 속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모네를 그녀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까뮤는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네는 자신을 만나 가난으로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까뮤의 마지막 임종 장면까지 그림으로 남깁니다. 모네의 그림 중 유일하게 클로드 모네라는 서명 뒤에 하트를 그려 넣어서
까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했던, 또 그리고 영원히 보관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마음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까뮤가 죽고 12년 뒤에 알리스 오셰데의 남편 에른스트 오셰데가 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네는 알리스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새로 안방을 차지한 알리스는 까뮤의 모든 유품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모네와 까뮤가 찍은 가족 사진이 없진 않았을 텐데 현재 모네와 까뮤의 사진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알리스는 두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서 모네의 까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네에게서 까뮤란 존재로 없애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까뮤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다 간 세월보다 병석에 누워 자신의 남편과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여성에게 자신을 맡긴 일련의 세월입니다. 그래도 저는 임종을 맞은 까뮤 그림의 하트를 보면서 모네가 까뮤가 살아있는 동안은 알리스와 부적절한 미래를 나누지 않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네가 죽을 때까지 까뮤만 생각하고 혼자 살았다면 좋았겠지요. 하지만 아마도 그러기엔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화가들의 뮤즈 이야기 첫 번째로 모네의 영원한 뮤즈 까뮤 동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아름다운 그림과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굳이 돈 들여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 시를 읽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를 만났습니다. 그대가 또 다른 나이기를 바랬습니다. 죽도록 내가 그리울 때, 한없이 네가 보고플 때 그것이 우리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원피스 끝자락에 그대의 마음이 있고 셔츠 소매 끝에 제 사랑이 매달려서 끊임없이 하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어제의 그대보다는 오늘의 그대가 세상에 존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신이 내리신 선물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 같기를 기도합니다. 제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촉촉한 감성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